자, 빨리 해설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마 이제 제일 좀 까다로운 문제는 객관식 15번이 좀 까다롭죠. 객관식 15번이 마지막이. 그죠? 그게 오히려 이제 단답형 21번이나 22번보다도 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고요. 근데 이제 어제 거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그 단답형 22번하고 어제 22번하고 비슷하죠? 어? 아니냐? 자, 이 9번은 어떻게 돼요? x제곱 더하기 ax fx를 주고요. 다음에 정적 분식이 성립할 때 a의 값을 구하래요. 뭐 무난하게 여기 있는 이제 정적분인데 잘 보니까 아래 끝 위 끝이 같죠? 우리 수투했던 거. 그래서 2항에서 빼주시면은 좌변에 남는 게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xfx dx만 남죠. 이게 36. 그래서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죠. 오히려 수투 우리가 최근에 했던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틀렸어요? 아니 네 잘못 딴 거 고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딴 거 고치는 줄 알고 고치지 말라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잘못 넘긴 실패. 방금 끝났는데 시험이. 자, a가 1보다 클 때 자 로그 함수 증가함수죠. x 플러스에 3 진수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만나는 점을 뭐 a x절편 bc 정삼각형.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우리가 이제 로그 함수는 어쨌든 중요한 게 또 점근선이죠. 점근선. 로그 함수 점근선은 우리가 이제 진수가 0 되는 거 잡으면은 그게 이제 점근선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앞에 있는 로그 a의 x 플러스 3짜리는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3이 잡힐 거고, 반대로 옆에 있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점근선이 여기 3이 잡힐 거고, 그래서 앞에 있는 로그 a의 x 플러스 3은 증가하는 그래프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 로그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x 앞에가 이제 마이너스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점근선에서. 여기서 이렇게 그리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이 만나는 점이 뭐 직접 대수적으로 계산해 보셔도 알겠지만은 뭐 그냥 그래프 보셔도 당연히 y축 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a입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얘가 b, 얘가 c라고 줬고, 그때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다 이렇게 준 거죠. 정삼각형, 뭐 세변의 길이가 같다든가 아니면 변하고 높이 사이의 관계라든가 뭐 그런 걸로 푸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a의 좌표는 뭐가 되냐? 0 대입하시게 되면은 여기는 지금 로그 a의 3이 되니까 높이가 로그 a의 3. x절편은 둘 중에 뭐 아무거나 하나 구해보시면은 얘 x절편 구할 거면 y가 0일 때니까 그럼 얘 진수가 1 돼야 되죠. 예, 그럼 마이너스 2네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 여기는 뭐 2 나오겠죠? 한 변의 길이가 4. 그럼 이제 높이에 해당하는 로그 a의 3은 2분의 루트 3변. 그래서 뭐 이렇게 구하시면은 로그 a의 3은 2루트 3. 그래서 이제 a의 2루트 3제곱은 3?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a의 값은 뭐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로그 함수나 수원 내용 까먹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뭐 개념 까먹어서 많이 못 풀만한 건 없습니다. 10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1번은 안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뭐 11번은 뭐 이제 우리가 또 틀렸니 혹시? 안 틀렸어요. 자, 12번. 어저께 이제 평가 문제에서는 수열 문제 중에서 요렇게 점화식 귀납적 정의 문제가 안 나왔는데 원래 귀납적 정의는 잘 나옵니다. 가에 이게 쉽게 나왔죠. 번호대가 우선 12번 대니까 이게 똑같은 주제인데 예를 들어서 뭐 14, 15번에 나오든가 아니면 21, 22번에 나오면 이거보다 어렵게 나올 거고 이거 이제 앞번호대라 좀 쉽게 나오긴 했어요. A1하고 A3가 같다고 했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나 조건인데 나 조건 해석이 어렵지 않죠. 해석을 해보니까 AN 플러스 1은 둘 중에 하나다. AN 빼기 3 하든가 아니면은
EAN 하든가, 그러니까 이제 등차로 3씩 까든가 아니면 등비로 3씩 곱하든가. 근데 A4의 최대값 물어봤죠? 조건이 A1, 3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가깝잖아요,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일일이 그냥 하셔도 된다 이거죠. 나중에 이제 뭐 수능 대비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많이 듣겠지만 이 귀납적 정의 문제는 어지간하면 푸셔야 돼요. 3등급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어지간하면 풀어서 맞추라고 해요. 귀납적 정의 문제는. 왜냐면 이게 이제 좀 어려워지면은 이게 뭐 따져야 될 게 좀 많아지긴 하는데 크게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그 약간 인내와 끈기, 자, 그걸 가지고 하시면 되니까. 자, 해보면 이제 초항하고 A1하고 A3하고 같다는 조건 체크하시고 여기서부터 가면 되겠죠. 얘가 A라고 하시면은 위에로 갈 거면은 A 빼기 3으로 가야 되고 밑으로 갈 거면은 2A로 가야 되겠고 계속 이제 가지치기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쉬운 거죠 여기서는. 다시 2항에서 3항으로 갈 때 위에로 갈 거면은 A-6으로 가고 밑으로 갈 거면은 2에 A-3으로 가고 얘도 위에로 갈 거면은 2A-3으로 가고 밑으로 갈 거면은 4A로 간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얘랑 같다. 요거를 따져주시면 얘랑 같다. 같을 수가 없죠. 얘랑 같다 하시면 아마 A가 6 나올 거예요. 얘랑 같다 하시게 되면은 A가 3 나오나요? 얘랑 같다. A가 0 나오고요. 그럼 이제 구하라는 게 4항이니까 그 다음 거 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다음에 얘가 이제 그럼 3항이 이제 이게 뭐냐? A가 6인 거니까 6이죠. 여기가 6, 여기가 지금 3, 여기가 0 해가지고 이 다음에 다시 마지막에 4항에서 가지치기 들어가가지고 위에로 갈 거면 3 까고 밑으로 갈 거면 2배 하시고 위에로 갈 거면 3 까고 2배 하시고 3 까고 2배 하시고 이렇게 나오겠죠. 굉장히 쉬운 문제. 꼭 맞춰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거 보고 괜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안 푸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절대 안 되겠죠. 3등급이 목표면 이 정도 꼭 하셔야 되고. 12번 맞추신 분? 별거 없었고 우리요. 13번도 우리가 이제 최근에 한 거니까 뭐 바로 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항상 이 정도 문제 주제가 근데 이제 항상 4점짜리로 항상 잘 나옵니다. 정적분에서. 여기 지금 A, B, C 넓이 관계인데 AC 더한 거랑 C랑 같대요. 그럼 위쪽의 넓이랑 밑에 쪽 넓이랑 같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둘러싸인 부분의 정적분 값이 0이다로 푸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냥 인티그럴 0에서 K까지 둘러싸인 거 두 함수 fx하고 저 3분의 1x 빼기 3분의 2하고 요거 뺀 거를 갖다가 정적분한 게 얼마다? 0이다. 그러면 답이죠? 그죠? 얘는 뭐 최근에 했던 주제니까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나오면 땡큐죠. 땡큐. 자, 수원 이제 그 삼각함수 활용이죠. 사인 코사인. 어제도 하나 있었고, 그죠? 자, AB의 길이가 2루트 7, AB의 길이 2루트 7이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BC의 중점이 BC의 중점이 P, BC를 5대1로 내분하는 점이 Q라고 하자까지 나왔는데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숫자를 좀 이쁘게 맞춰줬습니다. 중점이고 5대1 내분이니까 6등분 했다고 생각하시면 BP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 3K라고 잡을 수가 있고 PQ를 갖다가 2K 뭐 QC를 K라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약간 좀 센스 있게, 그죠?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AQ의 길이가 3루트 2, 여기가 3루트 2. 자, 사인 QAP 여기죠? 그 다음에 AQP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사인 값의 b니까 그 사인 값의 b를 생각을 하시려면 그 사인 값의 b가 있는 삼각형을 좀 관찰을 하셔야 되겠고, 그랬을 때 결국에는 사인 값의 b를 줬다. 여기서 뭐 약간 뭐 배경지식이라면 배경지식이죠. 우리가 사인 법칙에서 파생되는 게 사인 법칙이라는 게 사인 값 분의 변 한 개 2라지알, 요게 이제 사인 법칙이었는데 결국엔 한 삼각형에서 그래서 요 사인 세 각을 가지고 사인 법칙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사인의 각에 대한 요 b하고
그 대변 변에 비하고 같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변.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한데 꽂혀가지고 이것만 기억한다고 이제.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게 대변이 루트 2, 여기가 루트 2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대변이 여기인데 여기가 3입니다. 잘 보니까 뭐 비례식 세워도 되고, 루트 2배 했네요. 루트 2배 했으니까 여기 얼마야 실제? 2네요. K가 1이니까 여기 1이고 여기는 이제 3. 이런 문제 거의 뭐 신내림 받아가지고 보자마자 이 K1이라고 자꾸 푸는 애들도 있어요. 대단한 애들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찾고,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래요. ABC의 외접원의 넓이. 그럼 ABC는 요거 큰 거. 당연히 외접원의 넓이니까 사인 법칙으로 돌리셔야 되겠고, 그러면은 지금 ABC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돌려야 되는데 아는 변이 어디 있냐 뭐 이런 건데, 아는 변이 지금 BC 알고 AB 길이 알고요. 그죠? 아는 각은 어디 있냐? 없어요. 그죠? 현재 각에 대한 정보로 아는 거는 없습니다. 그럼 뭐 각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하나 뭔가 알아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인 법칙을 돌린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부터 이제 뭐 방법이 되게 많아집니다. 다양해져요. 왜냐면 뭐 이제 나머지는 다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자기가 좀 더 땡기는 걸로 하시면 되겠죠. 땡기는 걸로. 제일 일반적으로 하실 거면은 현재 우리가 지금 아는 변이 다른 건 다 있고 A, B, C를 보시게 되면은 AB의 길이가 2루트 7이 있고,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6이 있고, 이렇게 두 개 있어요. 그죠? 이렇게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저기 AQ의 길이가 아는 길이가 지금 뭐 3루트 2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ABC 삼각형에서 그럼 각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 만한 데가 어디 있냐 보시게 되면은 각 B에 대한 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어디에서? 그 삼각형 ABQ에서 코사인 법칙을 돌리시게 되면은 코사인 각 B라는 애가 2배의 이웃한 2변 2루트 7 얼마요? 5. 그래서 제곱하시면은 4, 7에 28 5, 25 빼기 대변 3루트 2 3, 3은 9, 28 해가지고 코사인 B를 구할 수가 있어요. 코사인 B를 구하시게 되면 여기서 다시 ABC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돌리시게 되면은 AC를 갖다가 뭐 스몰 b라고 했을 때 여기다 써도 되고, 이번엔 다른 식으로 써볼까요? 원래 변형식을 원래 코사인 법칙식을 쓰시면은 스몰 b라 그래서 AC 길이를 갖다가 구하시면은 b 제곱은 나머지 두 배는 제곱 계산 안 할 거니까 뭐 2루트 7의 제곱 6의 제곱 빼기 2배에 둘이 곱한 거 12루트 7 곱하기 위에서 구한 코사인 b. 그럼 이렇게 하시면 이제 스몰 b가 또 나옵니다. 스몰 b가 나오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외접원의 넓이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아셔야 되니까 사인 법칙으로 사인 b분의 라지 b분의 스몰 b. 요게 이제 2라지 r이다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어쨌든 2라지 r 값이 나와서 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고, 뭐 다르게 가실 거면은 뭐 이제 이런 데서 여기 지금 여기 가리키는 Q, AQB에서 어쨌든 ABQ가 세 변의 길이를 다 알기 때문에 뭐 이쪽에 있는 AQB의 각을 구해서 요 각에 대한 삼각함수 값, 코사인 값을 구하셔가지고 얘를 안 되는 거는 얘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아는 거니까 그럼 이쪽에서 마찬가지로 ACQ에서 코사인 법칙으로 스몰 b를 구하시고, 스몰 b 구한 다음에 다시 또 뭐 b를 구하든 아니면 이제 세 변의 길이 다 아니까 아무 데나 다른 데 각 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대변해도 되고, 아는 정보가 많아요. 아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마지막에 사인 법칙을 돌려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실 때 어쨌든 대각에 대한 정보만 찾으려고 하시면 돼요. 대각에 대한 정보만. 그나마 밑에 쪽 두 쪽을 뒤지는 게 그나마 제일 좀 무난하겠죠. 맞추신 분? 계산이 많아서 그래요. 이게 왜 이렇게 풀었냐? 이렇게 풀었어요? 어떻게 어디에 되는데요? 사인 법칙 어디로 돌렸어요? 마지막에 사인 법칙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인 법칙은 ABC, 그러니까 ABP로 눌렀어요. 왔다. 삼각형 AB, 그러니까
아니 제일 마지막이 어쨌든 ABC의 외접원의 넓이니까 ABC에서 각비요. 에? 각비요. 각비하고 스몰 대변 스몰비 썼다고? 같은 건데 그럼 코사인 법칙을 안 돌렸어요. 코사인 법칙을 안 돌렸다고? A. 그럼 혹시 여기서 수순의 발리라고 그랬어요? 네. 아 그랬어요? 아니죠. 아니요? 코사인 법칙 이후에는 선생님처럼 쓰지 않았어요. A P랑 A Q를 다 구했어요. 뭐지? 좀 병대 같은 거. 자 15번 이게 제일 좀 어려웠는데 뭐 아 왜요? 뭐를 아니 이거 뭘 왜 시켜 보세요? 이거 웃기는 그지네 나는. 자 F'형이 6인 3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gx가 fx 더하기 k고요. 범위가 바깥쪽이네요. 안쪽은 저거 문제 읽어봤을 거고 k하고 f2분의 1 값 구하래요. 뭐 저렇게 주어져 있네요. 대략적인 상황은 이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 1하고 1 기준으로 안쪽에다가는 마이너스 fx를 그리고 양쪽 바깥에다가는 fx 더하기 k 요거를 그리려는 거죠. 그게 gx입니다. 이제 가조건을 해석을 잘 하셔야 되겠죠. 나는 뭐 어쨌든 많이 했던 거고 g만 그리면 되는 거고 가를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어제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계속 나오는 거죠. 어제도 극한에서 여기 밑에 모든 그죠? 임의의 값. 자, 임의의 a에 대해서 x가 a보다 큰 데서 올 때 x-a분의 gx-ga의 값이 항상 존재한다. 그리고 그 값은 0 이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가를 가지고 뭘 해석해야 되냐 알아낸 정보를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뭘 할 수 있어요? 이거 뭐지 이게 좀 공부가 좀 잘 돼 있는 친구들이 이런 게 좀 대답이 잘 돼야 되겠는데 가를 통해서 우선 알 수 있는 사실. 우선 뭐 이제 표면상에 드러나는 게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 표면상에 드러나는 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네? 니네 지금 수투했는데 이걸 지금 감동은 감소함수요? 아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도 뭐 깊이 있게 들어가지 말고 뭐 해석하지 말고 그냥 저대 봐. 예? 연속이야? 수가 있다. 뭐라는 거 둘이 자꾸 같이 동시에 말하고 있어. 가위가위보 해 그러면. 아이 자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 뭐 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거 맞는 말이긴 한데 뭐야? 자, 얘 극한값이 존재한 데잖아요. 존재한 데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돼요? 분모형 분자형부터 하셔야죠. 그죠? 분모형 분자형 하시게 되면은 GA 풀이 뭐랑 같다? GA랑 같다. 이런 식이 하나가 정리가 돼야 되겠죠? 예? 여러분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고난도를 맞추실 거면은 그러니까 개념을 똑바로 정확히 쓰고 진짜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거 안 한다고 애들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잡히니까 이 식이 이제 뭘로 보여요? 미분계수로 보이죠? 미분계수는 미분계수인데 뭔 미분계수예요? 우미분이죠? G 프라임 A 풀이보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되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G를 그려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1이고요. 아까도 얘기한 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fx고 여기가 이제 fx 더하기 k 여기가 fx 더하기 k.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이퀄의 위치인데 왜냐면 여기 지금 첫 번째 조건에서 g라는 거는 우극한하고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우극한. 그죠? 근데 지금 여기 이퀄의 위치를 보시면은 이퀄이 지금 다 얘한테 잡힙니다. 이 함수 그래프에서.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1하고 1을 제외한 데는 여기는 뭐 당연히 다 붙을 거고. 그죠? f가 3차 함수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인 데를 관찰해 보시면은 어떻게 생긴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은 애초에 그래프가 어쨌든 여기서 그려진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fx를 그리면 여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쪽은 어쨌든 우극한 함수값이 당연히 성립합니다. 당근이죠. 당근. 그지? 근데 이제 문제는 1인대를 보시게 되면 여기를 그리시면 마이너스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에 칠해질 거거든.
근데 이제 우극한 값은 요 마이너스 fx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나와요? 요 fx 더하기 k에서 나오는 게 우극한 값이죠. 그죠?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려지면은 여기가 뚫리면서 우극한은 얘가 결정할 거 아니에요. 함수 값은 얘가 결정하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요 두 개가 다른 애들의 함수가 결정을 한다. 그러면은 조건이 좀 잡히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는 이 식은 당근이고, 그러면은 1에서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1에서의 우극한은 뭐다? 여기는 함수가 이제 g인데 g1에서의 우극한은 f1 플러스 k죠. 맞아요? 그 다음에 함수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f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k하고 관계식이 나오죠. 어쨌든 그죠? f1은 마이너스 2분의 k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게 좀 하나 먼저 얻어지셔야 되겠어요. 맞지? 인상 쓰고 있어. 혹시 이런 거 나오신 분 있나요? 이런 것까지? 자, 여기까지 해놨습니다. 이건 지금 뭐만 가지고 간 거예요? 위에 있는 것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걸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계수 g 프라임 우미가 0 이하다. 전범위에서 모든 a에서. 그럼 당연히 나는 도함수가 궁금해지고 각각을 다 미분을 해봐요. 근데 얘는 미분하시면 아시다시피 f 프라임 x고요. 여기는 미분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f 프라임 x고, 여기는 당연히 미분하면 f 프라임 x인데 얘네가 싹 다 0 이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어쨌든 여기 범위 내에서 다 0이야. 그죠? 그럼 얘도 여기 범위 내에서 0이야. 여기 범위 내에서 0이야. 그럼 잘 보니까 f 프라임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 바깥쪽에서 0이야. 1 바깥쪽에서 0이야. 안쪽에서는 마이너스 넘어가면은 0 이상.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죠. f 프라임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결론을 알 수 있는 게 fx라는 게 3차 함수라고 했는데, 그럼 fx라는 거는 마이너스 1하고 1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부호가 바뀌네. 극대극소죠. 근데 감증감이잖아요. 그래서 최고차가 음수인 개형으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 fx. 그죠? 이렇게 그려지겠다. 이겁니다. 괜히 지나치고 뜨나요? 밑에 날까요? 아무튼 됐고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극값을 갖는다. 까지 잡아놨고요. 자, gx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되겠습니다. gx 그래프. gx 그래프를 이런 걸 감안해서 그릴 건데, 우선은 지금 요 가운데 있는 함수는 요 fx의 이 그래프를 갖다가 마이너스 x축 대칭시킨 거예요. x축의 위치는 모르거든? 그죠? x축의 위치는 모르는데 어쨌든 뒤집은 거잖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가로축, 가로선 어딘가인지는 모르겠지만 돌린 그래프가 그려질 거니까 얘 개형 자체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가운데는. 그죠?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얘를 내가 좀 잠깐 밑으로 내려놓고, 그러면은 가운데 그려지는 fx의 그래프는 방금 이야기했던 fx가 지금 요렇게 된 거 밑에 살짝 보시고, 요게 fx인 거 감안하시면은 돌려서 이 정도 그냥 대충 찍고 여기서 요렇게 가서 요 정도 가운데 고정 찾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양 옆에가 이 fx를 갖다가 k만큼 평행이동시킨 애를 갖다가 그리시는 건데, 문제는 아까 여기 첫 번째 쓴 것처럼 얘네가 지금 우극한하고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이쪽은 당근이라고 했고, 이 오른쪽에 있는 제일 오른쪽 범위 노란색 함수에서 같아지려면은 fx 플러스 k라는 그래프, 원래 이제 fx의 1보다 오른쪽 그래프는 이거였는데 얘를 갖다가 어떻게 그려야 된다? 여기에 붙여서 그려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그죠? 얘를 어떻게 평행이동을 위아래로 k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붙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이 왼쪽에 제일 왼쪽에 뭐 녹색 영역이라고 하시면 얘 그래프도 어쨌든 지금 이 노란색하고 함수식이 똑같아요. 그죠?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아까 전에 이 fx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해가지고 이 부분을 붙인다 그랬는데, 그럼 얘가 평행이동이 되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함수가 다 내려간 거고, 그죠? 다 위아래로 평행이동이 된 거고, 그럼 결국에는
제일 왼쪽에 녹색의 fx 더하기 k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 fx를 갖다가 k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갖다가 그대로 왼쪽 편에다 그리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약간의 보조선 작업만 해보면은 요 선이 나란한 선이라고 보면은 요 선이 나란한 선이면 여기서 이만큼 더 내려간 거 요거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쟤를 그려주시면은 대략 한 이 정도 해서 이렇게 그려지겠다. 요게 뭐예요? 요게 GX 그래프입니다. 요게 GX 그래프. 여기 있는 애가. 이해되나요? 되냐? 됐어요? 그래서 이제 GX 그래프 쓰면 이제 나주권 보시면은 나주권 해석은 너무 쉬워지죠. 는 T 해가지고 실근이 두 개가 되는데 T의 최대값이 13이래요. 어디요? 여기네요. 그죠? 아, 여기가 얼마다? 여기가 13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이제 뭐요? 함수값을 써보면은 여기가 아까 뭐예요 지금?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13이다. 그러니까 아 F 마이너스 1은 얼마다? 마이너스 13이다? 이거 하나 얻어지네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지금 여기 녹색, 여기 지금 여기 붙은데, 요런 애들. 여기 지금 아까 F1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K.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K라고 줬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K, 여기가 지금 fx에서 마이너스 2분의 K 이렇게 되겠고요. f 마이너스 1 값이 여기가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13인 거 알았고, 나머지 뭐 식세워서 푸시면 되겠네요. 이제 어쨌든 구하라는 거는 K랑 F2분의 1 값 구하라는 거니까 fx에 대한 식 세우시면 되겠고, fx에 대한 식은 밑에 있는 이 그림에서 뭐 인수 정리하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미 뭐 눈에 보이는 게 칸이 뭐 1이네요. 한 칸이 1이네요. 여기는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죠? 인수 정리 한번 해보시면은 fx는 최고차 한계수는 모르고요. 자, x 더하기 2에다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k 이렇게 하면 인수 정리 되는 건가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A랑 K랑 미정계수 두 개 있는데 그거 보시면 정보 두 개 있잖아요. 저기 뭐야 첫째 줄에 F 프라임 0이 6인 게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당연히 미분하시면 K는 지워질 거니까 A 값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3인 게 있으니까 A 구하고 나시면 여기에서 K 값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마 얘가 마이너스 2일 거예요. 얘가 10일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올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이 시험에서. 뭐 역시나 이제 이것도 일종의 어쨌든 이제 그래프 그려가지고 푸셔야 되는 건데, 해석을 하시는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좀 꼼꼼하게 잘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뭐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아까 제가 물어봤다시피 여러분의 문제점이 지금 가조건 해석을 하실 때 우선은 극한값의 존재성을 보시면은 분모형, 분자형부터 보셔야 되는데 저게 자꾸 미분계수만 보이니까 물론 어제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어제 그 15번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원래 이렇게 다 정석대로 밟아가서 찾는 게 맞긴 한데 뭐 그냥 미분계수만 따져놓고 그러니까 신내림 받아가지고 참 그래프 개형을 잘 따서 왠지 여기가 극대극소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푼 애들도 있는데 정확하게 최대한 정보를 해석을 하시면 되겠다. 됐죠? 넘어가서 옆에는 됐고, 옆에도 됐고, 이거 뭐 20번 주제가 20번 하신 분 있어요? 이거 저기 많이 했던 거 고1 때부터. 뭐 위에는 잡다한 얘기가 있고 내부 채우기인데 FFX는 FX의 실근. 그냥 이 주제 여기 네모 채우기를 떠나서 우리가 저 주제 FFX는 FX의 요 실근을 조사를 해라. 그럼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하냐? 먼저 첫 번째로 FX는 X의 실근을 조사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로 다시 FX가
위에서 얻어진 요 실근이 되는 그 실근을 다시 조사를 하죠. 이런 논리죠.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기하학적으로 보시면 예를 들어 이게 fx인데 그러면 첫 번째로 fx랑 y는 x랑의 교점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작업은 다시 fx가 그 교점의 값이 되는 거니까 가로선을 그려서 만나는 데가 최종 실근이다. 뭐 이런 논리로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그 주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읽어서 내려가시다 보면은 뭐 위에 식은 있고 해서 가나 다가 끝이지 얘는. 가 이제 쭉 읽어보시면 fx는 x의 실근이 0, 3이므로 결국에는 얘가 다시 0, 3이 돼야 돼요. 0, 3. 그거를 나타낸 게 이 식이죠. 그냥. 그죠? 됐고 그래서 이거의 실근은 뭐냐? 이거의 실근 fx가 0이 되고 fx가 3이 되는 실근 저기 그래프에서 찾아주니까 뭐 나와요 아마? 013인가요? 그래서 013이 나온다. 그래서 얘가 주어진 약속대로 순서대로 수열로 나열하라 그랬으니까 A0가 0, A2가 1, A3가 3이다. 근데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주기함수로 4씩 반복이 되니까 그 다음에 A4, 5, 6, 7 뭐 괜히 있어 보이게 썼지만 반복이 되더라. A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얘네들의 값이 013, 013, 013 이 아니지? 자 4씩 커진다 그랬으니까 4, 5, 7 이런 식으로 계속 3칸씩 늘어나면서 하첨자가 그 값들은 4씩 증가하는 이런 약간의 규칙성 수열로 얘기하면은 이제 등차 수열이 되는 거죠. 얼마야? 9. 그 다음에 11.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랬을 때 구하라는 게 20, 21, 22의 합을 구하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우선 나는 모두 4인 등차 수열이다. 공차가. 그래서 뭐 이제 저거는 뭐 이제 어떤 사람은 그냥 다 쓸 거고 20개밖에 안 되니까 그죠? 무난하게 다 쓰셔도 금방 쓰죠. 솔직히 금방 쓰고 뭐 그냥 찾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제 얘가 딱 맞지는 않잖아요. 땡땡땡 하시면은 A20은 여기 오는 거고 여기 A20은 여기 A21은 여기 A22는 여기니까 다시 누구를 기준으로 찾느냐 이게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3배수 기준으로 찾는 게 좀 수월하지 않나 싶습니까? 3배수 기준으로 3배수가 깔끔하잖아요. 3배수 기준으로 등차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인데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은 공차가 몇 개 늘어나야 되냐 이건데 이거 뭐 되게 있어 보이게 시간 안 써서 그냥 규칙성으로만 보셔도 얘가 이제 3 곱하기 1인 거고 3 곱하기 2인 거고 3 곱하기 3인 거니까 얘는 3 곱하기 7이면은 공차가 몇 개? 6개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얘를 찾아주니까 64, 24, 27 그럼 그 다음에 앞뒤의 규칙성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요령. 이건 요령이니까 뭐 할 사람 하시면 어쨌든 요령이고 뭐 자시고 필요 없이 그냥 20개 그까이 거 그냥 다 쓰면 되죠 그냥. 그죠? 21번 해석인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내가 볼 때 개인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그냥 어설프게 해도 어설프게 잘 맞히시는 분도 있을 거고 결론적으로는 얘가 지금 fx가 x-1, x-2라고 정해진 2차 함수고요. 4차입니다. 4차 g는 최고차 계수가 1이고요. 두 개의 극한값이 모두 존재한대요. 항상. 그래서 각각 해석인데 그래서 이제 얘가 해석이 좀 빨리 되나? 우리가 이제 원래 리미트 x가 이제 임의의 값이에요. 임의의 값 갈 때 fx가 있고 fx에 풀었을까요? 더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볼까요? x 더 단계적으로 할 거면 이건데 자 이렇게 가면 얘가 이제 수렴하냐? 수렴 안 하잖아요. 발산하잖아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얘도 이제 발산하죠. x가 1로 가면은 얘가 이제 수렴하게 하려면은 결국에는 얘네들이 뭐 이제 인수가 이런데 이제 뭐 2개 있어야 된다. 여기 지금 인수가 0으로 만드는 얘가 이제 풀마 값으로 나오니까 인수가 하나 더 있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배경지식으로 이제 이런 게 좀 이제 우리가 극한할 때 기억이 좀 있으신 분들은 여기 다 들어와서 보시면 첫 번째 극한식이 리미트 x가 임의의 실수 a로 갈 때 fx가 x-1에 x-2가 분모에 깔려 있고 분자가 gx가 있고
곱하기 절대값의 x-1에 x-2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만 잘 해석하시면 되겠죠.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얘가 임의의 실수인데 관심은 1하고 2인데 만약에 얘가 1로 a가 1이다. 그럼 이제 우극한 좌극한을 처리를 할 건데 우극한 좌극한을 처리를 하면은 하나만 해보면 x가 1보다 큰데 x가 1보다 작은 데서 오면은 그러게 이제 분모는 그냥 그대로 쓰여지고 분자 gx 그대로 쓰여지고 그때 x가 1보다 큰 데서 오게 되면 요 안에 있는 함수가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1, 2니까 음수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달고 튀어나와야 돼요. 마이너스에 x-1, x-2. 근데 1보다 작은 데서 오게 되면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 gx 곱하기에서 1보다 작은 데서부터 오면 양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튀어나와요. 그럼 결국에 이만큼씩 약분이 되고 나면은 부호가 마이너스가 남아서 위에 거의 극한은 마이너스 g1이 되고 밑에 거는 플러스 g1이 돼서 g1이 0이 된다는 게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건데 이런 게 이제 좀 공부를 해서 빨리 가게 되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gx는 누구를 인수로 갖느냐? gx는 x-1, x-2 다시 말하면 그냥 fx를 인수로 갖는 거죠. 그리고 4차라 그랬으니까 뒤에 뭔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밑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hx 정도 잡으셔도 되겠죠. 얘는 지금 2차고 최고차 한계수가 1입니다. 그럼 이 h의 정보는 여기서 찾으면 되겠죠. 다시. 그래서 저기로 가서 다시 식정리를 해보시게 되면은 리미트 x가 임의의 실수 a로 갈 때 gx 라는 게 있으니까 gx는 fx 곱하기 hx라고 했고 분의 자 절대값 gx 빼기 fx인데 gx가 fx 곱하기 hx예요. 분배를 하시게 되면 afx로 묶어주면 hx 빼기 1이 되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고1 때 배웠던 게 절대값은 곱하기는 마음대로 찢어도 합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쟤는 찢어주면 이거 곱하기 hx 빼기 1 요렇게 되겠죠? 우선 식정리는 자 그럼 여기까지 했는데 얘가 다시 임의의 실수 a에 대해서인데 어차피 h는 알지도 못하고 아는 게 역시나 또 우리 항상 분모가 문제잖아요. f가 분모에 깔려 있어요. 또 x-1, x-2가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1에서의 우극한 좌극한을 따져 주시면은 이놈하고 약분이 되면서 우극한 좌극한 부호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얻어내는 게 위에서 했던 걸 토대로 이 자식이 결론적으로는 그 1하고 2 f에서 0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가 어쨌든 뭐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 다시 fx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 이런 결론이 좀 나오겠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또 뭐가 만족이 돼야 돼요? A는 임의의 실수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우선은 따져놨는데 혹시나 이 H가 0으로 되는 애가 있어가지고 다시 H가 0으로 되는 애가 있으면은 분자에서 그러면 또 이제 대입을 해봤을 때 0으로 만들거나 0분의 0꼴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은 또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검증은 해보셔야죠. 근데 우선 1차적으로 H는 모르니까 확실히 알고 있는 F만 먼저 극한값을 존재시키도록 하려면은 우극한 좌극한에서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걔네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남아있는 애가 그 fx를 인수로 가져야 되겠다. 뭐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할 수 있겠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이제 hx는 뭐가 되냐? hx는 얘가 이제 1차였어요. 여기 1이죠. 1차가 아니고 최고차 계수 1에 2차였어요. 그래서 fx 더하기 1이 되고 해보니까 fx가 저건데 제 더하기 1하니까 뭐 나와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2 플러스 3 나오거든? 뭐야? 허자죠? 그래서 어차피 실근이 안 잡혀. 그러니까 밑에서 h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지고 이걸로 조건은 끝나네요. 이거 뭐 다 나온 거죠. 그래서 결론은 땡땡땡. 이거 20을 맞추시면은 20 맞추잖아. 뭐야 표정들은 다 맞춰가잖아. 호덕이거나 그러면 자 그래서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엄밀하게 이렇게 가시긴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약간 실제 시험에서는 약간 이 정도 그냥 공부 좀 하시는 분들이 엄밀함을 떠나서 그냥 어서 주워드는 것도 있고 응? 이게 안 되나 이게? 이거 안 했나? 이거 G 이거까지 하는 사람 있어요? G는 fx 인수로 갔는데? 그러면 옆에서는 옆에 식은 HX를 못 구했어요. hx를 잡기는 했어요? 아니요. 그죠? 그것도 이제 문제입니다. 안 잡아요. 그러니까 자꾸 멱살 잡히는 거고. 자, 12번 맞은 사람은 혹시 있나요? 이런 거를 시간 내에 1시간 전에 안 풀지. 내가 이거 1시간 넉넉하게 준 건데 좀. 풀어봤어요. 봤어요? 잘했어요. 자, 우선은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22번은 얘랑 얘 지수함수 있습니다. 제발 모양새 보고 쫄지 말고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저거랑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죠. 아니 단계적으로 그러면 우선은 만나는 점이 A래. A 구했어요? 못 구하겠어요. 이걸 못 구하겠으면 이거는 뭐 그냥 이 문제 패스. 자,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아 이상하고 자시고 어딨어. 이런 얘기 똑같은 거죠. 아니, 예를 들어 중학교 막 애들이 답 쓰는데 선생님 답이 루트 3이 나와서 안 썼어요. 아닌 것 같아서 뭐 답이 2분의 3 분수 나오길래 답을 안 썼어요. 이거랑 똑같은 소리죠. 뭐. 응? 이상하고 안 이상한 거 어딨어. 2의 x제곱 더하기 당연히 연립해야죠. 교점은 이거랑 k 곱하기 2의 x제곱분의 1이고 더하기 k 빼기 2야? 당연히 이거 뭐 지수방정식이죠. 지수방정식 어떻게 해요?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요. 그럼 얘는 t 더하기 2분의 k인데 2분의 k 넘어갑시다. 는 그냥 합시다. 2분의 k는 이거는 t분의 k고 얘는 k-2니까 어쨌든 얘는 상수니까 일로 제껴가지고 2분의 k 남을 거고 양변에 2t씩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t 제곱 요게 넘어가가지고 마이너스의 k-4의 t예요? 2t 맞냐? 계산했다며 누가? 만나보죠. 더하기 2t니까 얘들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죠. 빼기 2t면은 2k? 이렇게 되겠네요. 인수분해가 될걸? 이렇게 하면 되네요. 인수분해를 못했구나. 왜 되냐고요? 자, 넌 왜 안 됩니까? 그래서 t 값이 뭐가 나와요? 2분의 k하고 뭐 나와? 마이너스 2 나와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마이너스 2라고요? 돌아버리겠네요. 그러면 이거 패스해야죠. 당연히 t는 여기 지금 지수, 양수인데 무슨 자, 그래서 a는 먼저 구해야죠. a는. 그래서 a를 구하니까 a의 좌표는 뭐다? t가 2분의 k니까 x의 값이 뭐야? 로그 2의 2분의 k, 콤마 지금 y의 값은 얘가 2분의 k니까 대입해보면은 k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부터 좀 구해야죠. 여기까지 구하신 분 근데 문제 푸는 척하고 쉬었냐? 자 아니 지수방정식입니다. 지수방정식.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이제 연산이잖아. 연산이 요즘에 이제 약간 트렌드예요. 연산이 계속 연산입니다. 연산 계속 나와요. 어느 정도의 연산.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게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A가 있는데 얘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다시 이 곡선하고 만나는 점을 찾으래요. 근데 곡선은 잘 보니까 지수함수네요. 그죠? 그때 AOB의 넓이를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요 생각을 좀 떠올리셔야 되는데 A는 고정된 점인가요? 네. 고정된 아니에요. 욕할 뻔했네. 자, 고정된 점인가요? 어이씨 K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선 더 쉬운 걸로 가면 여러분이 고1 땐 이 정도죠. 쉽게는 예를 들어 어떤 점이 있는데 점이 A, 2A야. 이거 점 어디 있는 거냐 이거죠. 고정된 점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잘 나오잖아. 그냥 봐도. 이 점 어디 있어? Y는 2x 위에 있거든. 이게 뭐야? 근본적인 방법은 왜? Y는 2x인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뭘로 찾는 거예요? 감. 자방으로 찾는 거죠. 자방.
나가 이 진짜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자, 자방으로 찾는 거죠. x는 이거, y는 이거 해서 자취의 방정식 찾는 거야. 자취의 방정식 근본적으로. 그잖아. 그래서 얘가 여러분이 움직이는 점이야. 그지? 움직이는 점인데 로그야 밑이 2야. 네. 지수야 밑이 2야. 그렇구나. 그죠? 다분히 여러 가지의 어떤 힌트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자식이 어디 위에 있겠다. 만약에 저 점이 a, 2의 a제곱이 어디 위에 있겠어? Y. 지수함수 위에 있을 거 아니야. 로그 2의 a, a야. 지수함수 위에 있겠죠. 그죠? 이거보다는 좀 한번 돌려내긴 거긴 하죠. 돌려낸 거긴. 역함수 개념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방을 찾을 건데 왜 자방을 찾아야 되는지를 납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x좌표를 x라고 두고 y좌표를 y라고 두고 관계식 찾으면 그게 자방이거든요. 그럼 관계식 찾으면 그냥 관계식 어렵지 않죠. 오히려 고1 때 하던 그 자방이 더 복잡해요. 그죠? 갖다 넣으면 되잖아요. 갖다 넣으니까 x는 로그 2의 2분의 y잖아. 그죠? 2의 x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저쨌든 a는 어디 위에 있다? y는 2의 x제곱 빼기 2 아니지? 자, 2의 x제곱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제곱. 이건 천천히 하면 되잖아. 그죠? 여기 위에 있다까지 알 수 있겠죠? 이거를 저 빨리 해서 그러는 거야? 네. 2의 x제곱이 2의 y제곱이 더하기 기네요. 미안. 알긴 뭘 알아요, 쟤가. 아니, 쟤 알긴 뭘 근데 알아요. 일단 뭔지 알았어. 뭔지는 알았다고? 일단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고요. 그냥. 다 내 잘못이죠. 됐죠? 네. 여기까지. 그래서 a가 어디 위에 있다?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 위에 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얘가 b는 어디 있다? 저렇게 생긴 지수함수인데 저렇게 생긴 지수함수가 이제 어떻게 보이냐? 이제 얘가 a가 여기 위에 되는 걸 보고 나니까 저 곡선은 뭘로 보여요? 얘를 갖다가 x축으로 얼만큼? 3. 3이잖아요. 3이에요? 자, 플러스 3만큼 y축으로 4. 마산만큼 평행이동한 거네요. 근데 어차피 A라는 점 막 움직이잖아. 내가 지금 아까 직선을 먼저 그리긴 했는데 아무튼 움직이니까 결국엔 이 곡선을 갖다가 이렇게 3, 3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진 게 저 지수함수죠. 요게 y는 2의 x-2제곱 빼기 3인 거죠. 근데 A는 막 움직여 어딘지 모르는데 근데 거기에서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를 걷어. 근데 만나는 교점이 B라는 거죠. 그죠? 근데 얘가 기울기가 1, 이거 이제 많이 했던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기울기의 절대값이 1인데 지금 평행이동한 거를 보면은 얘가 3, 3. 변화율이 1만큼이죠. 3, 3. 그러니까 원래 3, 3이라는 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 원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을 고려 안 하시면은. 그러니까 B는 얘가 이제 평행이동된 점은 A가 3, 3만큼 평행이동된 점은 1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이놈의 변화율이 지금 절대값이 1이니까 당연히 그 평행이동한 점은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위로 갈 거고 정확하게 그래서 B의 정체는 어디가 된다? 여기가 돼야 된다 이거죠. 여기가 B다 이거죠. 그랬을 때 AOB의 넓이가 16이다. 원점은 어딘가 있겠죠 뭐. 그죠? 뭐 대입해보시면 함수 위에 있진 않습니다. 아무튼 원점은 어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넓이가 16이다. 그때 뭐 K값 구하라는 거죠. 어쨌든 저쨌든 K값. 우리가 이제 아는 게 뭐예요? AB를 알죠. AB를. AB의 길이를 알죠. 왜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가 3, 3 아닙니까? 3, 3. 3, 3. 그죠? 얼마예요? 3루트 2네요. 그럼 넓이를 알잖아.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어? 높이를 알 수 있잖아. 높이를 아는 거지. 더럽지만. 얼마야? 32. 3루트 2분의 32냐? 요게 높이거든? 근데 높이가 뭐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아니야? 점은 뭐야? 원점. 자, 직선은 뭐야? 저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방 따시면 되는데 이건 이제 나이가 있었고 하니까 공부한 정도에 따라 다를 텐데 어떤 사람은 뭐 정석은 맨 처음에 배운 것처럼 기울기 점 해가지고 하는 게 원래 정석이긴 하고 빨리 하시면 얘가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니까 얘는 x 플러스 y 얘가 지금 아무거나 좌표를 갖다가 고려를 하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3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면 뭐냐? x 더하기 y는 5죠. 그죠? 그러니까 x 더하기 y는 얘는 뭐겠어? a랑 b 중에 아는 좌표가 a 아니야. 그지? 얘 둘이 더한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점과 직선 거리하려면 2항에서 일반형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반형으로 바꿔주면은 마이너스 로그 2의 2분의 k 마이너스 k 는요. 이게 상수항이죠. 니는 뭐 설마 이런 거 못 찾지 않겠죠. 그죠? 그나마 그래도 땡큐가 원점이에요. 그나마 땡큐가 원점이니까 루트 2분의 분자의 절대값은 누구만 들어가면 돼? 요거만 들어가면 되죠. 요거만. 그죠? 방정식 풀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푸시면 K값이 나오는데 K값을 구해야 될 게 아니었어요. 그죠? 잘 보니까 구하라는 게 K 더하기 로그 2의 K잖아. 근데 여기 있는 거 잘 보시면 요 식이 지금 여기로 들어가면 어차피 마이너스는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식이 뭐냐면 로그 2의 2분의 K 플러스 K인데 요 자식 로그로 바꿔 이제 찢어주면은 로그 2의 K 그 다음에 뒤에 K 빼기 1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그래서 이거만 그러면 둘다 하면 되겠죠? 자 고치세요.